안녕하십니까. 1992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하늘 위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불타는 거리 위 건물 옥상에 올라 밤새 경계를 서던 한인들. 사람들은 그들을 루프 코리안, 지붕 위의 한국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도 군대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그 순간, 이민자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 자기 동네를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터 같은 옥상에 서게 됐을까? 이 모든 일의 불씨는 그해 1년 전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1년 3월 3일 밤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이 과속 단속을 받자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합니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였고 강도와 폭행 전과로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붙잡히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그래서 그는 경찰차 여러 대가 뒤쫓는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포위돼 차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바닥에 엎드려 저항을 멈춘 상태에서 여러 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곤봉으로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합니다. 이 장면은 한 시민의 캠코더에 그대로 찍혀 미국 전역에 방송됩니다. 이미 제압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모습. 여론은 충격에 빠졌고 가해 경찰관 4명은 과잉 진압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1년 뒤 1992년 4월 29일 재판 결과는 4명 전원 무죄. 모든 미국 시민들이 영상으로 본 폭행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된 겁니다. 이 판결은 흑인 사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 가해자가 경찰이면 법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 분노는 그날 거리로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급속히 불어나고 경찰 통제가 무너지면서 시위는 곧 약탈과 방화, 집단 폭력이 뒤섞인 폭동으로 변질됩니다. LA는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LA 경찰은 도시 전체를 동시에 지키기보다 베버리힐스와 할리우드 같은 부유한 백인 거주 지역과 핵심 시설을 우선 방어하는 전술적 후퇴를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폭동의 길목에 있던 코리아타운은 방어선 밖으로 밀려납니다. 경찰도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치안 공백 상태. 한인들은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인 사회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곳엔 공권력이 없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도망칠 것인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킬 것인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 한인 자경단이었습니다. 자경단이란 법을 대신하려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가 끊긴 순간 주민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임시로 꾸린 공동체 방어 조직입니다. 이 자경단의 중심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을 포함한 군필 예비역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1세대 이민자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온 평범한 가장들. 이들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건 정보망이었습니다. 한인 라디오 방송국은 정규 방송을 급 중단하고 실시간 피해 상황과 이동 경로를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불타고 있는지, 어느 길이 막혔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지 라디오는 곧 코리아타운의 지휘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방어조를 꾸립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거리 한복판이 아니라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고지는 시야 확보와 억제의 핵심입니다. 높은 곳에 서면 움직임이 보이고 멀리서도 여기는 지켜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보이게 섰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 총을 들고 사방을 내려다보며 경계에 들어간 한인들. 사람들은 그들을 루프코리안이라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공격을 준비한 게 아니라 공격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자경단 내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제 공격 금지, 민간인 조준 금지, 위협, 사격만 허용.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것. 약탈을 막기 어려워도 방화만은 막아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총포상은 탄약을 나눴고 마트는 물과 식량을 보급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곽을 돌며 정찰을 맡았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든 육군 출신이든 부대는 달랐지만 행동은 하나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고지 점령, 시야 확보, 바리게이트 구축, 야간 경계, 교대 근무. 그날 코리아타운은 하룻밤 만에 스스로 요새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영웅담일 수는 없습니다. 혼란 속에서 무고한 희생자도 있었고 민간인이 총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서지 않았다면 코리아타운의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루프코리아는 총기미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보호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민자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한 문장. 국가의 보호가 멀게 느껴질 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뭉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